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볼 텐데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745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코마이스터 12,100원에 40% 매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번에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종관님 지금 약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에코마이스터는 네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에코마이스터도 우리 연초에 좀 올라갔던 종목이죠. 근데 철도 관련주기 때문에 남북 경협의 이슈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사면 괜찮겠는데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기회는 연초, 올해 1월 초에 급락했을 때 그때의 기회였고 지금은 좋은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12,100원이면은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은 고점에서 물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을 잘 보세요. 주가가 10,000원 이하에서 머물러 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때. 그죠? 연초에. 어차피 남북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으면은 밀릴 때 샀어야죠. 아무도 안 살 때. 왜 남들 다 살 때 따라 사세요? 그러니까 위에서 물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자리에서 살 수도 있어요. 사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후속 전략을 생각해 두셨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이 종목이 가지 못했을 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아마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무조건 간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간다고 하는 시점에서는 가기보다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미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죠? 남북경협에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북미 정상회담이죠? 근데 일정들이 지금 회의가 지금 바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날짜도 그냥 2월 말이다라고 뭉뚱그려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정이 한 달이나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한 달 사이에 어떠한 요동을 칠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가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11,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무너지는 거라고 보고요. 11,000원이 지켜진다라는 조건 하에 보유하셔도 됩니다. 근데 11,000원 이탈하면은 손절. 이따 저는 물량을 최대한 정리하시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주가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매수가 12,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물량을 한 절반 정도는 줄여주세요. 절반 정도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한 20% 정도만 딱 그 정도 투자하기 적절한 종목이니까요. 그 종목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저점을 잘 딛고 12,000원 위로 돌파한다고 하면은 상방으로 한 15,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11,000원만 잘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마이스터는 11,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라 말씀드렸고요. 12,000원까지 올라가면 물량을 반 정리하고 이 구간대를 돌파하면 15,000원대까지 열려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요. 문자 상담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700님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비중 20% 14,500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종관님 화장품주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어떤 진단 필요할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또 화장품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화장품주가 원래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국 11월 11일 광군절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탓일까요? 혹은 더 강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시에 관련주가 올라가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전자결제 관련주라든지 택배 물량 관련주였던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광군제 관련해가지고 KG 이니시스나 CJ 대한타운 같은 종목들을 보자. 연말 쇼핑 시즌.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차트 좀 볼까요, 일단은? 보시면 이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한 30%씩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화장품주는 아쉽게도 바로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화장품에 대한 전략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을 봐야 된다. 일단 실적이 나와가지고 이 업계에 대한 불안감들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이 이제 곧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빠른 어떤 기업들은 2월 달, 그리고 늦은 기업들은 3월까지도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주가는 재평가가 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적을 일단 예상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 중에서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6년도에 150억 영업이익, 17년도에 70억대, 18년도에는 적자 가능성이 무지 높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번에 흑자만 나와도 대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번 밑으로 뺐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타이밍을 공략하면은 저는 기가 막힌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현저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사실, 그거는 뭐 달라지는 사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 보고서 주가가 만약에 10,000원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때 저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 어떨까? 조심스럽게 좀 드리고 싶고요. 비중은 5%에서 10% 사이 정도 들어가서 추가 매수를 좀 해놓으시면은 아마 평균 매수 단가가 13,000원대나 12,0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쯤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나중에 본전 위로 올라오면은 정리하는 전략. 좀 더 길게 보신다면 15,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히려 저점이 나왔을 때 역발상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전문가 저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15,000원에 파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하니까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업종보다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을 또 공개방송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밤 11시 반 공개방송도 놓치지 않고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은 10,000원대 정도 내려온다면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고 본전권에 올라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 더 길게 본다면 15,000원대까지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전기요. 네, 삼성전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은 50%고 매수가는 104,000원이요. 네, 비중을 많이 들어가셨네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이렇게 사셨을까요? 얼마만큼 더 올라갈지, 네, 또 밑으로 더 빠질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관이 삼성전기 104,000원에 50%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리 시청자님 이 종목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일단 제가 볼 때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7조 원짜리 회사예요. 굉장히 이제 무거운 회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그냥 묵혀두면 좋지 않겠느냐.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투자를 좀 권장을 드리는 편이고요. 104,0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되게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를 보시면은 거의 뭐 14만 원대, 13만 원대 보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주가가 더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들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10만 원대 초반이면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선 그려놓으면 여기예요. 그럼 이 종목이 작년 7월 달에 1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은 거의 뭐 반토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내려온 구간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엄청난 침체 구간이고요.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사셨다 생각하고요. 주가가 밀리더라도 8만 원, 한 뭐 9만 원 정도. 저는 9만 원의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9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현재 비중이 좀 크신 게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워요. 만약에 제가 매매했다 그러면은 저는 9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좀 더 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50%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더 사지를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묵혀두셨다가 앞으로 6개월, 최소 6개월입니다. 길게 보시고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은 저는 12만 원, 최소 12만 원에서 한 14만 원까지는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분석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12만 원쯤에서 한 20%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전략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연말까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14만 원 선까지 저는 상승 전망을 한번 해보니까
한번 이거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말까지 네. 가면 한 14만 원까지 갑니까? 저는 한 그쯤까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네. 작년 실적이 무지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게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예. 실적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기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46님의 문자입니다. 주식 정말 힘드네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추가 매수해서 비중이 많네요. 킴시스 매수가 2025원에 8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이 많이 좀 힘드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캠시스가 요즘에 또 사실 우리 그 저평가주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오히려 핫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종목이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에도 좀 멀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작년 한 10월 달에, 그죠? 10월 달에 주가가 너무 빠져가지고 무려 연초에 3,000원짜리 주가가 1,300원까지 빠지면서 이거 차트 같이 보면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와, 이거 이럴 수 있느냐 또 그랬던 구간들이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1,300원대에서 1,900원까지 올라오면서 2,0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까? 못할까?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 아직 투자자들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시점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누가 많이 사나 한번 보세요. 수급창 열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은 기관들은 좀 많이 파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개인들은 그냥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이번 달 들어가지고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저평가 모아가는 이유가 호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재료도 이 회사도 좀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IT주라든지 뭐 OLE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3대 강세 테마에 다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안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외국인 기관들은 이런 종목들을 서서히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80% 좀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주가가 올라와서 매수가 한 2,025원이니까 매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매수가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순간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를 줄이세요. 다 줄이시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거는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저는 2,200원까지 보고 있어요. 2,200원까지 가져가셔서 좀 그래도 수익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은 한 번에 정리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하세요.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도로 뭐 2,000원 넘어가면은 뭐 한 10% 팔고 2,050원 가면 10% 팔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로 차차 정리하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2,200원까지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는 2,200원까지 분할 매도로 대응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르비텍이에요. 네, 오르비텍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5,800원에 50%. 네, 5,800원에 50%요. 예, 예. 네, 이 종목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아니, 뭐, 비핵화주라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네. 이거 본전까지 올지 한번. 알겠습니다. 본전 뭐 좀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오르비텍 5,800원에 50% 비중도 꽤 많으신데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오르비텍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종목 이름은 참 오르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잘 못 오르죠. 예. 자, 오르비텍.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안녕하세요. 있어요. 아, 네. 네. 네,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네, 반가워서요. 아유, 감사드려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르비텍 보니까 네. 이거 한 가을쯤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근처까지 온 상황이죠. 예. 그죠? 예. 일단 주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중간에 만약에 작년 10월 달쯤에 추가 매수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2,900원까지 빠졌을 때. 근데 저는 이제 이 빚이 많아서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제가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이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비핵화나 탈원전이나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중동 지방의 원전 세일즈라는 재료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원전주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린 것도 있죠. 그래서 종목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투자 비중이 너무 크면은 조금만 움직여도 계좌가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비중이 너무 큰 게 지금은 제일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이 이번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5,8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걸로 봐요. 왜냐면 앞으로 재료는 많고 지금 북미 관계 개선되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6,000원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오랫동안 들고 계시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조만간에 이 종목이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한번 5,000원까지 밀려갔다 갈 수도 있겠지만 본전 근처까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랫동안 기다렸던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현금화하자, 이런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신 비중의 절반 정도를 본전 부근에서 일단은 좀 빼주세요. 6,000원 되기 전에요? 네, 5,800원쯤 가면은 반 좀 팝시다. 파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6,000원 돌파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가 올라갈 때 막 남북경협주 수소경제 보시면 장대 항복으로 막 이렇게 뚫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이 나온다면은 더 가져가겠지만은 만약에 반 팔고 지켜봤는데도 6,000원대 넘어가는 힘이 너무 약하다. 이거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마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아까 여기 10월 달에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럴 때 샀었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좀 아쉽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부터라도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손해 없이 나오는 거를 목표로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원전주도 되나요? 그렇죠. 다 해당됩니다. 원전주, 원전 해체 관련주 똑같아요. 어차피 만든 기업이 부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본전 매도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좀 더 본다면 6,000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오르비텍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767님의 문자입니다. 앵커님 살려주세요. 인스코비 비중 80% 매수가 1,300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손실폭이 커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종목은 앵커님이 아니라 제가 살려드려야죠. 네. 일단 인스코비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가 10,000원이시면은 이거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종목이에요. 그렇죠? 거의 절반 정도까지 왔으니까 아마 더 비싸게 사셨다가 내려올 때마다 물타기 하시다 보니까 비중이 80%까지 늘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나쁜 종목은 아닌데 수급이 너무 꼬였다 그래야 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그나마 최근에 좀 좋아졌어요. 그나마 좋아졌는데 이게 지난 한 뭐 9월달,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이 위쪽에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막 이 10,000원대 돌파하면서부터 거기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무지 많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이미 여기 지난 6월달에 바닥 1,200원짜리 종목이 15,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시세를 보인 이후로 제 관심 밖에서는 벗어난 종목이에요. 이렇게 올라간 시세는 다시 한번 바닥을 찾기 전까지는 투자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5,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이제는 다시 사야 되는 구간까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은 아주 좋아요. 정말 1년에 몇 번 오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근데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좀 아쉽죠. 그래서 일단 주가는 지금 여기까지 가지고 오실 정도의 인내의 힘을 갖고 계신다면은 아쉽지만 좀 더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보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7,000원 정도까지가 1차 상승 구간으로 저는 보여져요. 7,000원. 7,000원 구간까지는 일단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행히 작년 실적이 흑자 전환이라는 내용이 곧 나올 거예요. 그래서 흑자 전환 가능성이 4분기 실적만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은 실적 가능성이 좋으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가져가 보자. 목표가는 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그쯤 가면은 물량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